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오래된 한 블로그를 발견했다. 블로그의 주제는 잊혀진 한국의 도시 전설들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조회수가 많은 글을 클릭했다. 그 이야기는 사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며 글쓴이가 자신이 겪은 기이한 경험을 친구들에게 말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퍼져나간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밤의 숲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학생 남자였다.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친구의 외갓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 마을은 외지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숲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낮에는 평범하게 보이는 마을이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첫날 밤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난 후 시골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나갔다. 그러던 중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자신들이 숲의 깊숙한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욱 깊숙하게 들어가 버렸고 해가 지고 나니 주변은 어두워져 버렸다. 주변은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가로등 한 점 없는 길목에서 귓가에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무언가는 나뭇가지에 걸린 낡은 현수막이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적혀 있었다. 친구들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무시하고 계속해서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 주변 공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숲 사이로 작고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다. 처음엔 장난하는 또 다른 친구들이 아닐까 했지만 그 불빛들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불빛 아래 서서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재빨리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불빛이 흔들리며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불빛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였고 그저 불빛을 비추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눈부시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윽고 불빛 아래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손을 흔들며 나타났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입을 벌리고 웃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돋보기를 보듯이 그녀의 모습이 또렷하게 느껴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황급히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숲에서 벗어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다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시 마을 입구 근처에 다다라 있었다. 친구들은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그들은 그날 밤의 일을 조용히 묻어둔 채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이웃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다. 어제 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왜 숲에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 숲은 오래전부터 귀신의 숲이라 불리며 마을 주민들도 꺼려하는 장소라고 했다. 예전에도 그 숲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으며 누구도 그 실종자들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두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들은 연이어 격한 악몽을 꿨고 숲에서 본 그 여자의 모습이 악몽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다. 결국 방학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녔다. 결국 이 일을 인터넷에 작성하여 공유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읽으며 경고를 삼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다시 그 숲 근처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흰 옷을 입은 여자의 형상이었다.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있으며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스트레스를 풀 예정이었다. 친구의 삼촌이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근처 숲을 산책하기로 했다.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짙은 안개와 땅에서 피어오르는 습기 때문에 한기를 느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고 우리는 여정을 계속했다. 조용한 숲 속에는 우리의 발소리와 신비로운 새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숲을 지나 길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오래되고 버려진 저택을 발견했다. 저택은 칠이 벗겨지고 유리창은 깨져 있어 오랜 세월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기묘한 매력이 우리를 끌어당겼고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싸늘함과 함께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거실에는 낡은 가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벽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녁 햇살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벽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의아해졌다. 하지만 그림자는 특정 지점으로 움직이지 않고 벽에 박제된 듯한 모양으로 계속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우리 중 가장 용감했던 건민이 벽을 향해 다가가 손을 뻗어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순간 그의 손목에 차디찬 바람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고 우리는 모두 소름이 돋았다. 한편 저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심스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발소리가 날 때마다 누군가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2층은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며 끼익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런데 잠시 후 창문 이외의 방향에서도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공포에 찔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아주 흐릿하게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실루엣은 마치 이 지옥 같은 저택이 자기의 것이기라도 한 듯 느릿하게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공포에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시 계단을 급히 내려와 저택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문이 닫히며 우리를 가두려는 듯했다. 다급한 마음에 문을 강하게 당겼고 겨우 열리면서 우리는 숲속으로 도망쳤다. 밖으로 나오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저택 안의 어둠보다는 훨씬 가벼운 느낌이었다. 우리는 민박집으로 돌아가도록 서둘렀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친구의 삼촌은 우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아무 말도 않고 서로의 안색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악몽에 시달렸다. 저택의 그림자들이 꿈속에까지 쫓아왔고 새벽녘에 결국 잠에서 깨 뒤척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다. 저택은 단순한 폐허가 아닌 오래된 비밀과 함께 우리의 심연을 간지리려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다시 가지 않기로 다짐하며 경험을 서로의 비밀로 남기기로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나와 내 친구들이 여름 휴가로 선택한 작은 산속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은 인터넷에서 유령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공포썰이 널리 퍼져 있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신비한 마을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정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오래된 목조 다리를 건너야 했다. 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거렸고 어딘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나와 친구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마치 우리만 이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을 중앙으로 진입하자마자 우리는 오래된 비석들로 가득 찬 작은 공원이 보였다. 비석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글자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인 지연이는 그 비석들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비석에 쓰여진 글자가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라면 너무 많이 죽은 거 아니야? 우리는 모두 소름이 돋아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했다. 그때 우리 앞에 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스산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다가와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음성은 마치 바람이 부는 소리처럼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친근함이 실려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오래된 민박집을 안내해 주었다. 민박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처럼 보였다. 문을 열자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은 오래전에 닫힌 듯이 보였다. 우리는 각자 짐을 풀고 하룻밤 묵기로 했다. 밤이 되자 마을은 더욱 고요해졌다.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 친구는 현관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무서움, 반 호기심, 반으로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전날 본 비석들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착각한 듯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우리는 마을의 유일한 가게로 들어가기로 했다. 가게 안은 어두웠고 이곳 역시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가게 주인은 우리가 들어서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으며 오래전 이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마을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소녀는 매우 아팠다고 한다. 소녀의 부모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이 모든 존재를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노했지만 이미 늦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점점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마을을 빠져나오는 길에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다시 그 스산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를 지나쳐 차에 올라탔고 빠르게 그 마을을 뒤로하고 돌아왔다. 마을을 떠나온 뒤로도 그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본 할머니의 눈빛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